여러분, 2013년 노벨 화학상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건요, 어떤 하나의 대단한 발견,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무려 50년에 걸친 그야말로 거대한 혁명에 대한 상이었죠. 화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시험관과 비커의 세계에서 컴퓨터 속 가상현실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50년 전 한 고등학교 화학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2013년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스트령 교수가 바로 그 시절 훌륭한 스승님 덕분에 화학의 눈을 떴다고 말했거든요. 그가 화학에 흠뻑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이었던 셈이죠. 50년 전 화학이랑 지금 화학은 이름만 같다 뿐이지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고 봐도 돼요. 예전 화학자들이 시험관을 흔들면서 오, 색깔이 변했네 하고 반응을 살폈다면 지금은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분자들이 막 춤추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화학은 혼자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에요. 생물학, 물리학과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과 50년 만에 과학 분야 하나가 이렇게까지 뿌리째 뒤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 해답은 말이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된 거대한 혁명의 물결 세 개가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터뜨린 거예요. 지금부터 그 강력했던 세 가지 변화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혁명부터 시작해볼까요? 그건 바로 화학과 생물학의 경계가 그냥 스르륵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화학이 생명의 과학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아니, 갑자기 화학이 왜 생명의 언어가 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 DNA, 뇌가 작동하는 방식, 이 모든 생명 현상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더니 결국 뭐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분자 수준의 화학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생물학자, 의학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화학의 언어로 생명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혁명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변화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과 물리학이 화학의 세계로 성큼 들어온 겁니다. 덕분에 화학은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드는 그런 깊이 있는 학문이 될 수 있었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화학하고 물리학의 경계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론화학, 나노과학 같은 완전히 새로운 융합 분야들이 막 태어난 거죠. 이제 화학자들이 물리학의 그 복잡한 방정식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혁명입니다. 이건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든 바로 컴퓨터 혁명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거대한 파도였죠. 생각해보면 이제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집에서 쓰는 세탁기는 물론이고요. 최첨단 화학 실험 장비까지 이제는 모든 곳에 컴퓨터가 심장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혁명이 정말 운명처럼 딱 만납니다. 과학자들이 깨달은 거죠. 아, 잠깐만. 물리학에서 가져온 그 골치 아픈 방정식을 컴퓨터의 이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풀 수 있겠는데? 하고요.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던 분자의 세계를 컴퓨터 화면 안에 고스란히 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추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살펴본 이 세 개의 혁명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서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죠. 바로 이곳이 2013년 노벨상의 위대한 업적이 탄생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노벨상으로 가는 길은 딱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몸속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거대한 목표가 있었고요. 둘째, 그걸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의 정교한 이론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가져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줄 컴퓨터의 막강한 힘을 빌려온 겁니다. 완벽하죠? 2013년 노벨상 수상자들은요, 바로 이 세 가지 혁명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길을 낸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먼저 컴퓨터의 잠재력을 알아봤고,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정말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복잡한 생화학 시스템의 비밀을 풀어내는 데에 성공한 거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이 모든 연구가 우리한테 주는 궁극적인 가치, 그 통찰력은 뭘까요? 이 업적에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컴퓨터로 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한다. 이거 자체로도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요,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왜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는 현자와도 같죠. 그냥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의 효율을 높여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공장에서 쓰는 촉매 성능을 개선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세상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이 찬사가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해주죠. 당신들의 아이디어와 방법들은 화학의 많은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었어요.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리는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50년 전에는 화학, 생물학, 물리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들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우리는 분자세계의 비밀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길들이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새로운 세상은 아마 지금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요?